지우야, 지연아, 지음아. 이거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처음으로 찍는 비디오네. 이 아빠 얼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음, 여기서 아빠가 먼저 할 이야기는 너네한테 왜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지? 어, 파워포인트. 오케이. 이렇게. 짜잔. 안녕 SPSS for 지우, 지안, 지음. 너희한테 나중에 너희가 SPSS를 배워야 될지도 모를 때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일단 오늘은 어, 이 SPSS라는 거를 너네가 딱 열었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 뭐가 복잡하고 뭐 메뉴도 많고, 특히 밑에 있는 두 개의 탭이 있는데, 데이터 탭이랑 그 다음에 variable 변수 탭이랑 그렇게 두 개가 있어서 아마 그게 제일 헷갈릴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해주려고. 그리고 하면서 가능하다면은 맛배기로 빈도 분석이라는 것도 좀 보여주려고 해. 그래서 내가 숫자를 넣고 이 숫자들 안에 뭐 1이라는 숫자는 몇 번 있고 2라는 숫자는 몇 번 있고 이런 거를 SPSS가 뭐 표나 이렇게 그림으로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를 간단히 맛보기만 하게 할 건데, 음, 결국 SPSS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고 아웃풋을 너한테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전체 뷰 보여주고 그다음에 빈도 분석이라는 거 간단히 보여주고, 사실 특별히 어려운 용어 안 쓰고 소개하고 싶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많은 숫자나 글이나 그런 거에 이제 모음이잖아. 그 안에는 변수라는 게 있고 값이라는 게 있어. 음, 변수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 하는 우리로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궁금할 때,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키도 몸무게도 지능도 뭐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것들 있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 그런 걸 변수라고 해. 뭐 물리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라든지 얼마나 이 별이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리, 속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지.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우리로서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많은 특징들, 코는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코가 없는 사람 없이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코가 하나씩 있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그 코가 하나 있다, 뭐 눈이 두 개 있다,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없는 이런 것들은 상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데, 음, 지우가 몇 시간 자고 지한이가 몇 시간 자고 지음이가 몇 시간 자고, 이 너희가 자는 이런 시간들은 다 너희마다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값들을 우리는 보통 관심 있어 하고 이런 걸 변수라고 하지. 그런데 이제 지우가 몇 시간 잔 그 지우의 값이 있을 거고, 지한이가 몇 시간 잔 그 지한이의 값이 있을 거고, 지음이가 몇 시간 잔 지음이의 값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잠잔 시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지우의 값, 지한이의 값, 지음이의 값, 이 값들이 다 따로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건 그냥 값이라고 하는데, 음, 영어로는 변수는 variable, 그 다음에 어, 지우, 지한이, 지음이가 각각 갖는 그 특정 값들은 value라고 해. 그래서 이 variable하고 value라는 것, 변수와 값이라는 것 정도는 말을 꼭 해야지, 어, 어떤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값들이 몇 번이나 이 데이터 안에 있는가,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거든. 근데 이제 이걸 빈도 분석이라고 하고,
근데 이 빈도 분석을 얘기하자고 하니 이 변수와 값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빈도 분석은 특정 변수, 잠자는 시간과 같이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빈도, 8시간 잔 경우는 몇 번 있었고 7시간 잔 경우는 몇 번 있었고, 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값들이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걸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빈도 분석이 데이터 분석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변수와 값이라는 얘기를 해야만 했어. 그래서 SPSS로 넘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숫자를 집어넣고 그 변수라는 것, 그 다음에 값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 SPSS라는 툴 안에 이제 넣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빈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SPSS가 결과를 보여주는지 간단히 보여줄게. 우선 SPSS를 켜야 될 텐데, 아빠는 지금 맥북을 쓰니까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맨드 스페이스바 하면 이런 게 나오고, 여기다가 SPSS 이렇게 치면은 SPSS Statistics App 이렇게 딱 나올 거야. 일단은 너한테 한글로도 설명을 해주고 영어로도 설명을 해주려고 요거는 한국어로 일단은 깔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SPSS를 열면 이렇게 SPSS Statistics 시작, 영어로는 Welcome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닫아도 돼. 앞으로 이 대화 상자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 눌러서 안 보여줘도 되겠다. 거의 아빠는 한 번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 뭐 여기서 있는 메뉴들을. 그래서 일단 닫고, 아빠가 너네한테 먼저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뭐가 되게 많아. 사실 요만큼만 지금 맥북으로 보면은 뭐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요 위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SPSS의 메뉴들이거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아 싶을 수 있는데 그것 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좀 헷갈리는 게 여기 데이터 보기가 있고 변수 보기가 있어. 영어로는 그냥 데이터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variable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거 두 개가 제일 헷갈려. 여기 있는 개요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 그냥 SPSS가 가지는 두 개의 서브 메뉴, 두 개의 서브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이 생겼고, 변수 보기를 눌러도 사실 막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이 생겼는데 여기 또 막 뭐가 있어서 되게 처음에 막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데이터 보기부터 잠깐 말을 하면, 여기는 그냥 숫자를 넣는 곳이야. 1, 2, 3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지읒이 지음이 잠잔 시간으로 할 거라면, 우리 지우는 잠을 좀 적게 자니까 7시간 하고, 지안이는 조금 더 많이 자는 것 같으니까 8시간 하고, 지음이 지금 제일 많이 자지, 얘는 한 10시간 12시간 자는 것 같은데, 이렇게 12시간 자나? 지음이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면, 이 데이터 보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넣는 곳이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쳐서 넣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는 따로 어딘가에다가 정리를 한 다음에 SPSS를 이렇게 딱 한 번에 불러와서 쫙 들어가게 하지.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SPSS가 가진 이 데이터 윈도우, 데이터 보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변수 보기는 뭐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변수 얘기를 잠깐 한 거야. 변수는 변하는 수, 우리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뭔가 값들이 사람들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 그래서 그게 변수인데, 변수는 키, 몸무게, 잠자는 시간, 뭐 하루에 몇 번 양치질하고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 그런 게 변수인데, 변수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 이미 아빠가 뭐라고 막 뭐 이렇게 벌써 조금 쳐가지고 얘가 너 뭐라고 넣었어 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뭐가 첫 번째가 생겼어.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지.
여기가 그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이야. 아빠는 잠자는 시간을 예를 들었으니까 잠자는 시간이라고 쳐볼까? 잠자는, 이게 뭐 한글이 잘 안 된다. 영어로 할게. 이거는 sleep hours. 띄어쓰기를 왜 안 했냐면 SPSS가 이 변수 이름에 띄어쓰기 넣는 거를 안 좋아해. 얘가 그 변수를 자기는 이제 그 변수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키는 대로 방법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변수라는 거 하나를 얘도 뭐 한 보따리처럼 첫 번째 보따리 안에 첫 번째 변수 sleep hours 안에 숫자를 많이 집어넣고, 두 번째 보따리는 또 우리가 넣는 이름에 따라서 또 숫자를 많이 집어넣고 뭐 그러나 봐. 그런데 이 컴퓨터가 그런 변수들을 막 불러와서 우리가 시키는 작업들을 할 때에 이 변수 이름이 스페이스가 있으면 요 변수랑 두 번째 변수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변수와 변수를 나중에 구분할 때 스페이스로 구분을 하기도 하나 봐.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랑 두 번째 변수랑 세 번째 변수랑 이렇게 있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스페이스가 되기도 하고 뭐 탭이 되기도 하고, 이 변수들을 콤마로 구분하기도 하고 점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여튼 SPSS는 나의 첫 번째 변수, 나의 두 번째 변수, 나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변수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 기준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이기도 해서 변수 이름 안에 또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게 sleeping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hours라는 변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SPSS가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SPSS는 그 변수 이름 자체에 아예 스페이스를 허락을 하지를 않아. 그래서 sleeping hours 이렇게 붙여서 쓴 거고, 만약에 띄어쓰고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가 보기 편하게 여백을 두고 싶다 그러면은 underscore를 쓰면 돼. sleep hour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이미 아빠가 숫자를 여기서 데이터 보기로 다시 가볼까? 숫자를 넣었더니 이렇게 숫자를 넣었더니 이 똑똑한 SPSS가 너 숫자를 넣었어. 그래서 너의 변수가 값으로 가지는 그 값들의 유형은 숫자야 라고 이렇게 미리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아빠가 만약에 문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지우 이름을 넣어볼까? 지우 한글도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글 한번 해볼까? 지우 잘 안 돼. 뭔가 영어로 할게. 하이픈은 되려나? 하이픈은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너는 두 번째 문자를 넣었어 라고 돼 있지. 여기는 이름으로 해보자. 이름. 이건 너의 이름이야. 이름 네임. 그리고 그거는 문자로 되어 있고, 이 너비, 사실 너비 소수점이 말을 하다가 말하는 소수점 이하짜리 너비는 뭘까, 이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폭이랄까 그런 거겠지. 지금은 너비의 8이라고, 숫자의 너비는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줄여볼까? 미안해, 아빠가 이거를 좀 잘 알고 했었으면 좋았겠을 텐데. 소수점 이하짜리 필드 자릿수에 비해 너무 큽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필드 자릿수에 비해 너무 큽니다. 내가 여기 이 숫자 안에는 두 개의 디짓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 했더니 얘가 뭐 싫어한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 이미 소수점 이하짜리만 두 자리가 있고 앞에 또 하나 있으니까 최소 세 개는 넣어야지 되나 보지. 그래서 너비가 3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는 너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소수점 자리를 포함해서 몇 개까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소수점 이하짜리는 지금 두 개로 되어 있고, 이 레이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너의 변수에 대해서 이 SPSS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이름은 여기 이름에 변수 이름으로 있는 거고, 레이블은 너네가 보기 쉽게 이 변수를 SPSS한테는 sleep hours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뭔가 더 의미 있는 용어를 담아서 이렇게 너는 그 의미를 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마치 노트를 하듯이. 그런데
음, 요거는 SPSS랑 얘기하는 거, 이거는 너만의 노트야. 그래서 이거 여기에는 내가 my kids sleep hours 이렇게 띄어쓰기도 쓰고 이런 스페셜 캐릭터 같은 것도 써가지고 내가 의미하고 싶은 부여하고 싶은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노트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거야. 엔터를 한번 해볼게. 약간 요거 어퍼스트리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되네. 그러니까 레이블은 뭐 제약이 없어. 왜냐면 이 레이블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변수에다가 레이블을 노트를 달아놓은 것뿐이고 SPSS가 뭐 특별히 이거를 이용해서 뭘 하지는 않아. 그런데 sleep hours라는 이런 변수 이름은 네가 나중에 SPSS야 sleep hours를 이용해서 빈도 분석을 해줘 이렇게 SPSS한테 명령어처럼 명령을 내릴 때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중요한 변수들이 스페이스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페이스를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어디 보자. 값.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요 SPSS가 좀 숨겨놓은 게 있는 게 요 여백 보이지? 요 여백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방금 점점점 나온 거 보였어? 뭔가 하여튼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있는 거를 누르면 그 숨어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까 숫자 넣은 거는 숫자로, 문자 ABC 뭐 이렇게 너네 이름 넣었던 거는 문자로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 사실 SPSS가 다룰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유형에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돈 같은 달러도 있고 콤마는 뭘까? 콤마와 점 아빠 이거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콤마와 점으로 뭔가 이런 게 포함된 데이터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보지? 지수가 뭘까? 하여튼 그 지수 파워를 얘기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인덱스 같은 걸 말하나? 안 써본 게 사실 많아. 거의 대부분은 숫자와 문자 요거, 그리고 문자도 잘 안 써. 나중에 얘기할 것처럼 우리는 문자로 표시할 것도, 예를 들면 지우, 지안, 지음이라는 것도 숫자로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해. 그래서 이거는 문자도 잘 안 써. 그래서 거의 대부분 1, 2, 3 이렇게 쓰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좀 말을 이어가면 아까 문자로 써야 될 것, 사람의 이름 같은 것도 숫자로 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1은 지우, 2는 지안, 3은 지음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그런 것들을 요 값이라는 거에서 1이라는 숫자 값이 의미하는 뭐 다른 더 유의미한 값, 그런 것의 연결은 요 값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값 레이블, 또 여기 레이블이라는 말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가지고 또 헷갈리게 했다. 하여튼 이거 나중에 아마 뭐 이 사람들도 좀 적당히 바꾸지 않을까. 하여튼 여기에서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 그리고 나서 아빠가 뭘 말하는지 얘기해줄게. 아까 사람들의 이름 대신 숫자 같은 걸 쓴다 그랬지. 그래서 미안, 요거를 새로운 변수로 하나 해볼게. 이거는 name이라는 variable 하나를 만들 건데 name by or based, name based on 스페이스 싫어한다 그랬지. based on numbers.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숫자 이름 글씨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숫자로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뭔지를 좀 얘기해 줄게. 데이터 보기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아빠가 지우는 1이라는 이름 대신에 1이라는 숫자를 줄 거고, 지안이는 2라는 숫자를 줄 거고, 지음이는 3이라는 숫자를 줄 거야. 그 1, 2, 3이 지우, 지안, 지음 요 이름을 대신해서 쓸 수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모든 변수 값들을 다 그렇게 숫자로 먼저 부여를 한 다음에 1은 지우였습니다, 2는 지안이었습니다, 3은 지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 값이라는 것에서 미리 SPSS한테 가르쳐줘. 1은 지우입니다. 그 다음에 2는 지안이입니다.
3은 지음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사실 뭐 이거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고 데이터상에도 뭐 변하는 건 없지만 이제 SPSS랑 아빠랑 약속을 한 거야. 내가 1이라고 하면 그거는 지우를 의미하고 2라고 하면 지음이를 의미하고 3이라고 하면 지음이라고 하면 2는 헷갈리네. 2는 지안이 3은 지음이. 그래서 이제 SPSS랑 아빠랑 이제 약속을 한 거지. name인데 based on numbers 뭐 이렇게 임의로 이름을 넣었어. 요 폭은 요렇게 양팔이 생기는 도로 여기 커서를 넣고 좌우로 움직이면 돼. 요렇게 넣은 거가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요걸 안 쓰는 거야. 지우지 않아지만 요걸 안 쓰고 요것만 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좀 헷갈리겠지? 1이 누구였고 2가 누구였고 3이 누구였고 그거를 변수 보기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걸 숨겨져 있는 요걸 또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또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본다는 게 여기 점점점 이게 왜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걸 본다는 게 좀 어렵지. 그래서 사실 데이터 보기에서 이게 없다고 이게 없어도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우지안 지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 여기 하나 있어. 값 레이블. 그래서 1번 값에 대한 레이블은 지우였습니다. 2번 값에 대한 레이블은 지안이었습니다. 3번 값에 대한 레이블은 지음이었습니다. 요걸 이렇게 누르면은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거를 변수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해가지고 이름을 먼저 해놓고 그 사람의 이 사람의 변수의 값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을 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기입을 할 때는 각 사람이 각 행이 돼. 첫 번째 사람 요 행 row라고 하는 거에 그 사람의 첫 번째 변수의 값을 넣고 두 번째 변수의 값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이름도 변수야. 뭐 같은 이름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라는 변수의 값은 지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라는 값의 변수의 값은 지안이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이라는 변수의 값은 지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 1, 2, 3 이렇게 쪼르륵 가는 요 각 행이 각각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열, 컬럼 요게 각각의 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변수는 이름, 두 번째 변수는 수면 시간, 세 번째 변수는 뭘로 할까? 누가 더 예쁜가 이런 거 하면은 아빠가 답을 넣기가 좀 어렵겠지. 세 번째 변수 뭐 할까? 변수의 이름을 정해주기 위해서 변수 보기로 갈 건데 요거를 여기 탑 여기 있지. 탑 뭐라고 하니? 요거 헤딩을 이걸 더블 클릭하면 그래도 이렇게 변수 보기로 갈 수 있어. 아빠가 잠깐 스크롤 다운 했다가 업 했는데 세 번째 변수는 뭐 할까? 너네가 아빠가 너네 키를 잘 모르고 몸무게도 잘 모르네. 미안하다. 뭘 넣으면 좋을까? 인형의 숫자, 옷의 숫자. 미안해. 이런 거 얼른 빨리 해야 되는데 결정이 어렵네. 영어로 뭐라고 썼지? 오케이. JK는 뭐냐? 너네가 좋아하는 음식? 숫자로 하는 게 좋다 그랬지? 플레이버. 오케이. 너네가 좋아하는 플레이버를 넣는다. 그럴 때도 첫 번째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지우는 초콜릿 좋아하고 지안이는 옛날에 딸기 좋아했으니까 일단은 딸기로 하고 지안이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지민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다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해볼까? 그러면은 flavor 이렇게 숫자로 많이 한다고 했지만 숫자만 하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힘들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1번은 초콜릿, 2번은 스트로베리, 3번은
전부 다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믹스드 할까? 우리 집에는 믹스드 할까? 하긴 이렇게 해놓고 아빠가 아까 이미 1, 2, 3이라고 넣었지? 그랬는데 초콜릿 스트로베리 믹스드라고 바뀌었어. 이걸 다시 요 버튼을 눌러보면은 요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저기 아이콘인 게 화살표가 숫자로 갈 수도 있고 문자로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1, 2, 3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초콜릿 스트로베리 믹스드 지우지한 지음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 근데 아마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로 넣을 거야. 숫자로 넣지 않고. 좀 아빠가 말을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아까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뭐 그 실험 참가자라든지 설베이 데이터를 모을 때 그 사람 이름 같은 거는 그냥 보통 잘 안 넣지만 그냥 이렇게 넣겠지. participant number 1, participant number 2 이렇게 넣지.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직접 써 넣지는 않지만 써 넣어야만 한다면 유명 연예인을 조사했다든지 뭐 그 사람의 이름이 꼭 이렇게 있는 게 좋다 뭐 그러면은 그냥 이름을 바로 치겠지. 그런데 초콜릿, 스트로베리 이런 플레이버 같은 경우는 뭐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뭐 한 30명쯤은 초콜릿 좋아하고 30명쯤은 스트로베리 좋아하고 30명쯤은 뭐 믹스도 좋아하고 이럴 때는 이 이 용어 이 값들을 엄청 반복해서 이제 자꾸 쓰게 되잖아. 반복해서 쓰는 거를 좀 간편하게 하려고 숫자로 쓴다기보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초콜릿 스트로베리 믹스드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에도 어, 아니면 고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숫자를 써. 어, 그래서 더 잘 하자면은 이제 지우는 잠깐만 이거를 일단 아빠가 이거를 문자로 바꿀게. 문자로 바꾸고 첫 번째는 이름 같은 경우는 아빠가 숫자로 넣었던 걸 삭제한데 문자로 바꿔가지고 다시 가볼까? 그럼 어떻게 되나? 데이터 보기 없어졌어. 있는데 그대로. 근데 아까 아빠가 지웠던 거 어쨌든 문자로 되면 지우, 그 다음에 요거는 지안, 요거는 지음. 이렇게 사람 이름 같은 거는 문자로 넣겠지. 이걸 감추는 게 일반적이라서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 3번 참가자 이렇게 1, 2, 3 번호를 쓰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방금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문자로 이렇게 바꾸면서 여기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바뀌었어.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지. 이렇게 바뀐 거는 이게 여기에 들어간 이 변수는 서로 다른 캐테고리 에 대한 정보를 글로 서로 다른 캐테고리 블루 캐테고리, 레드 캐테고리,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동그라미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다가 이 나름 디자이너들이 의미 있게 이제 레터를 넣은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런 다른 캐테고리를 레터로 보여준다라는 이 변수의 특징을 이 아이콘으로 이제 만들어서 넣은 거지. 그래서 지우지 않은 지음이라는 이런 서로 다른 캐테고리 값들을 문자로 넣었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야. 자, 변수도 좀 설명했고 그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도 좀 설명했고 이제 그러면은 벌써 28분이나 됐어. 너무 길어졌다. 빠르게 빈도 분석만 얼른 해보고 마칠까? 데이터로 가. 그 다음에 미안, 분석으로 가.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량 밑에 보면 빈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 이 빈도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요 flavor라는 변수가 1도 가질 수 있고 2도 가질 수 있고 3도 가질 수 있지. 그랬는데 그 1의 빈도, 2의 빈도, 3의 빈도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분석 방법이야. 그냥 다 넣고 이걸 전부 다 골라가지고 다 고르고 싶은데 왜 갑자기 안 골라지지? 다 골라서 첫 번째 거 누르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제일 아래 걸 하면 싹 다 골라줘. 첫 번째 거 고르고 컨트롤을 이건 맥에서는 커맨드인데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내가 딱 고른 것만 이렇게 딱딱 골라주고 쉬프트는 그 사이에는 모두 다를 첫 번째와 끝에 있는 것 모두 다를 이렇게 해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 골라서 넘겨줘. 그럼 이제 이게 SPSS한테 또 이거에 대해서 뭐 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일단 확인만 누르자.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방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 이렇게 봤던 거는 지금 요 메인 화면, 이 메인 화면은 어,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거고, 요 새로 나온 요 화면은 아웃풋에 리절트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더 크게 해서 한번 볼까? 그러면은 지금 음, 첫 번째 변수 네임에 대한 변수에는 지안이라는 이름이 한 번 있었고, 지음이라는 이름이 한 번 있었고, 지우라는 이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sleep hours에 대해서도 7시간이라는 요 7이라는 값이 한 번 있었고, 8이라는 값이 한 번 있었고, 10이라는 값이 한 번 있었고, 마지막 chocolate strawberry mixed 요것도 이 각각의 값이 이 전체 데이터 이 변수 안에서 한 번씩 있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지. 이렇게 어떤 변수 안에 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이 무엇인가, 이 모든 값은 요 첫 번째 컬럼에 나오고, 그 모든 각각의 값들이 몇 번 나타났는지는 요 세컨드 컬럼에 나타나. 이렇게 각각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보여주고, 그 모든 값들이 몇 번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빈도 분석이고,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야. 이거 너무 길어졌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끝.